네, 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 이재인입니다. 동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확산포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본 행사의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총장님, 부총장님께서 개회사 및 인사 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소개, 그리고 각 센터별로 성과 발표를 해주시고 학생 사례 소개, 이어서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며, 발표자 단독에서는 발음의 정확성을 위하여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참석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동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이신 조재균 부총장님께서 인사말을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조재균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체제도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방사립대학의 위기를 절감하게 합니다.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이러한 대내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혁신이 필수적인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콘텐츠, 교육 네트워크, 교육 거버넌스의 혁신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을 핵심 역량과 전공 능력을 갖춘 슈퍼노멀로 양성하는 것이 우리 대학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혁신 지원 사업에서의 교육혁신 기반 구축을 발판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 만족하는 대학, 지역 산업체가 신뢰하고 지역사회가 자랑하는 동남권 최고 사학이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들은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간의 혁신 지원 사업의 운영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사업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확산을 위하여 성과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분들과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동의대학교 한수환 총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총장 한수환입니다. 새학기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 확산 온라인 포럼에 참석하신 전국대학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현재의 어려운 시간도 흐르기 마련인 것이고 과거는 역사로만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은 2020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2000년도 성과물을 대내외에 공유하고 핵심 연구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동의대학교는 지난 1977년 개교 이래 발전을 거듭한 결과 현재 대학 규모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3위, 전국 20위권의 교육 역량을 자랑하는 부산의 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44년의 역사 속을 걸어오며 여러 풍파에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지혜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교육으로 혁신을 단행하고
선진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미래 사회를 이끌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교육 및 연구시설을 완비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창조적으로 혁신하는 대학,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대학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역량의 중심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우리 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 목표인 혁신과 협력을 통한 동남권 최고 사학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육 콘텐츠 혁신, 교육 네트워크 혁신, 교육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세 개의 혁신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구성원들 모두가 협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동의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총장님과 부총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 이재인입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대학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그리고 운영 및 성과관리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총장님과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비슷하게 저희 대학은 동의지천이라는 건학 이념 하에 더불어 숲을 이루는 콜라보 인재라는 인재상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진리를 공유하는 전문인, 정의에 공감하는 세계시민, 창의로 공명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맞게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 목표로 혁신과 협력을 통한 동남권 최고 사학이라는 중장기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교육, 연구, 산학 협력, 인프라, 공동체의 4개의 전략 영역으로 나눠서 세부적인 주요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중장기 발전 계획의 목표인 혁신과 협력을 통한 동남권 최고 사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혁신대학으로서의 위상 구축, 최고 수준의 교육 실행의 목표에 맞게 비상, 즉 플라이업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플라이업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인성, 진로 주도성, 협동성을 겸비한 슈퍼노멀로 정리하고 이 슈퍼노멀을 키우는 교육 혁신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슈퍼노멀을 키우는 교육 혁신을 위하여 교육 콘텐츠 혁신, 교육 네트워크 혁신, 교육 거버넌스 혁신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연계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세부 내용들은 이후에 각 센터장님들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어서 대략적인 영역 구분만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은 진로 주도성 증진의 목적의 교육 콘텐츠 혁신을 위한 교육연의 혁신 전략과 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부분에서는 협동성 증진의 목적으로 진행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의 인프라, 기타의 공동체에서는 인성 증진의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은 각 센터장님들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과 성과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사업의 성과 관리와 한류를 기반으로 전략 영역별로 목표 및 사업의 목표를 이룸으로써 대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꾸리고 그 사업단 하에 교육혁신지원센터, 연구산업협력센터 등 다양한 조직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등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의 제일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사업계획, 수행, 평가 등 다양한 활동, 전 과정을 포함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방식을 적용하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량적으로 정산하기 위해서 5가지 자율지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1차 년도에는 초과 달성하고 현재 2차 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과들을 더욱 확산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성과 알림 및 확산 사업, 교류 프로그램 성과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이 행사도 성과를 확산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동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각 센터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육혁신지원센터장이신 정영미 교수님께서 콜라보 교육 플라이업을 위한 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의대학교 교육혁신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영미입니다. 저희 콜라보 교육 플라이업을 위한 교육혁신이라는 제목으로 2000년도 그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육 영역에서 수행이 된 몇 가지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 전체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서 수행이 된 교육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대표 사례로 해서 콜라보 프로젝트 교육과정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전체적인 개요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이제 사업 목표는 슈퍼노머를 키우는 교육 혁신입니다. 이를 위해서 창의적 학습 역량의 진로 주도성, 그리고 협력적 사회 역량의 협동성, 그리고 긍정적 정서 역량의 인성이라고 하는 목표 아래에 세 가지 영역에서의 그 주요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 영역의 혁신에서는 큰 줄기인 콜라보 교육의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영역의 교육 혁신 영역에서의 그 주요 사업들은 실제 중장기 발전 계획의 교육 영역의 9대 전략 과제와 26개의 실행 계획 중에서 혁신 지역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은 6대 전략 과제 그리고 16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실제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 해서 추진 방법들은 총 2000년도에는 39개 의 방법들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물로 해서 다양한 연구 보고서나 때로는 교육 콘텐츠 그리고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사업을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성과는 저희 그 성과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교육 혁신 전략 사업의 이제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과제로 해서 제가 6개 전략 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전체적인 콜라보 교육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선도적 프로젝트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양, 그리고 세 번째는 전공, 그리고 비교과,
그리고 교수 학습 지원 체계에 대한 혁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적 질 관리 고도화라는 큰 전략 과제로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콜라보 프로젝트 교육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저희 많은 대학들에서 이제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도입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조화하고 체계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의 이제 대표 인재상인 더불어숲을 이루는 콜라보 인재라고 하는 부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콜라보 프로젝트의 교육 과정은 크게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내용, 그리고 이제 교육 주체의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뭐 교양 부분이나 전공 그리고 비교과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 아울러서 이런 프로젝트 교육 과정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에는 이제 공통적인 기본 교양을 필두로 해서 코너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 3학년 때에는 키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공 교과에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또는 4학년 때는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즉 마스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대학의 교육 목표인 실용지성, 협력 인성, 그리고 창의 실천에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 학습법을 적용해서 이제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콜라보 프로젝트 교육 과정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의 세부 추진 방법들이 실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라보 교육을 위한 컨텐츠 혁신의 측면에서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슈퍼노멀을 키우는 교육 혁신을 목표로 해서 콜라보 프로젝트의 교육 과정에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인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재구성해서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한 교과목 수 확대라든지 수업 유형에 따른 성적 부여 기준을 차등화해서 학사 제도를 개편한다든지 또는 물리적인 시설로서 최적화된 콜라보 교육 최적화 콜라보 랩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이제 기반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전공이나 교양 또는 비교과와 같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전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한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공별 맞춤형 콜라보 프로젝트 매뉴얼 개발 또는 이제 보다 시범적이고 이렇게 좀 더 전략적인 그런 프로젝트로서 빅3 슈퍼노멀 프로젝트의 3개의 하위 프로그램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의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다 이제 교수자 이외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프로젝트 기반 강좌를 연계한 전문가 멘토링 확대를 운영하는 부분에도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콜라보 교육의 인식 제고를 위한 콜라보십 함양을 위한 콜라보 교육을 또한 확산을 해 왔습니다. 교육의 이제 주요한 주체적인 측면에서 교수자뿐만 아니라 콜라보 교육은 학습자의 교육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수 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서 프로젝트 교수 역량 강화라든지 또는 콜라보 교육 슈퍼노멀을 위한 학습 지원의 각종 프로그램의 모델의 고도화 작업도 같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물들은 통합 성과 경진 대회를 통해서 이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전체를 구조화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몇 가지 소개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과정이나 학사제도 개편을 통한 확대들은 이런 콜라보 교육이 보다 수월하게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반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0년 교육과정, 즉 2019년 그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측면들이 보면 그 2단계에 해당이 되는 익스퍼트 프로젝트가 2과목에서 3과목으로 전면 의무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를 포함을 해서 이제 2020년에는 1단계 노비스 프로젝트의 그 교과목들이 학부와 학과를 기준으로 총 44개, 그리고 익스퍼트 프로젝트가 204개, 그리고 마스터 프로젝트가 121개, 가 실제로 이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보다 좀 더 3차년도에 어떤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이제 2021 교육 과정에 대한 개편도 이제 좀 더 확대돼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수업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성적 부여 기준도 보다 좀 차등화해 두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혁신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고요. 2019년부터 이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교수님들이 보다 좀 더 참여하고, 그리고 또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 가지고 있는 성적 부여의 합리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콜라보 학습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한 협동학습형과 같이 그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다 좀 더 성적 부여의 부분들이 좀 더 유연화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라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시설로서 콜라보 랩을 계속해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의료보건 간의 1개소를 더 확대를 해서 총 교내에 5개 건물에 5개의 그 콜라보 랩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등의 그 선도적인 교수 학습법을 적용한 강좌들이 이 콜라보랩에 우선 배치가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콜라보 프로젝트들이 이제 각각의 교과목에서 실제로 운영이 될 때, 물론 이제 그 교수자들의 역량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긴 해야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프로젝트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수업 운영에 수월성을 제공을 하고자 전공별 맞춤형 콜라보 프로젝트 매뉴얼 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 관련된 선행 연구 및 콜라보 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현황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각 계열별, 특히 이제 대부분의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들이 공학 계열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의 계열인 인문사회 또는 상경, 그리고 예술 디자인 체육 계열에서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 운영을 사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해서 각각의 수업 전개에 따른 5단계를 수립하고, 그 단계별 주요 활동, 즉 교수자와 학습자의 주요 활동들을 정의를 함으로써 보다 수업 운영의 수월성과 그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 부분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선도적인 프로젝트로서 이제 빅3 슈퍼노멀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이제 프로젝트 통합 기본 교양은 이제 1학년 공통 교양 교과목인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 그리고 문학과 삶이라고 하는 통합 프로젝트로 연계해서 시범 운영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3차년도에 이제 더욱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습 기반의 공동체 재생 프로젝트로서 이제 실제 교양 교과목과 공동체 재생의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아리 연계 융복합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동아리 연계 융복합 캡스톤 디자인 1, 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 인식과 그리고 문제를 분석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인 1에서부터 중간 방학을 활용한 융복합 동아리 활동, 그리고 동아리 연계 융복합 캡스톤 디자인 2의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 멘토링을 확대 운영한 부분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의 강좌를 단순히 이제 교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서 보다 지역사회와 그 수요자 맞춤형의 프로젝트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장 전문가 팀 피칭 강좌 중에서 해당하는 그 강좌 20개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온오프라인의 혼합형 멘토링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현장의 시각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행 역량을 향상할 뿐 아니라 전공의 그 실무 역량을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라보 교육에 대한 이제 그 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해서 콜라보십 함양을 통한 콜라보 교육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의 중심에 있는 총학생회 또는 단과대학 학회장이나 부학회장들의 콜라보십 캠프를 운영을 했고요. 또한 그 콜라보십 동아리, 각 학과별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교내 재학생들에게 콜라보 교육의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교수 역량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큰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콜라보 프로젝트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표에 보시다시피 이제 콜라보 프로젝트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패스파인더 프로그램들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콜라보 프로젝트 교수 역량 강화 연수 함께 성장 프로젝트와 같이 서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이 되었고요. 매년 진행이 되던 그 교내에서의 교수님들 간의 자율적인 그 연구 모임도 올해 작년에 2020년에는 수업의 유형을 협동학습형이나 또는 콜라보 학습형과 같은 팀 기반의 학습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각각의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내 교수자들의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의 운영에 소홀성 확보와 함께 내실화를 기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에 있어서도 이제 팀 기반의 어떤 그 작업들이나 또 활동들이나 또는 콜라보 교육 프로젝트들을 위한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오프라인으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죠, 온라인으로 대부분 많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 주도형의 또는 협력의 수행 중심의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창의력을 갖춘 학습 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들을 다수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학습의 튜터를 양성한다든지 러닝 코치뿐만 아니라 굿 프리젠터 또는 굿 디베이터 양성 과정들이 이제 좀 대표적이고 좀 특징적인 저희 대학의 프로그램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성과물들이 발표가 되고 결과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교내에 있는 구성원들, 즉 학습자와 교수자들 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통합 성과 경진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의 산출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영역을 5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캡스톤 디자인의 시작품 경진대회, 그리고 입문 교양 컨텐츠, 그리고 세 번째 수행 결과 보고서, 그리고 네 번째 아이디어 발표, 5번째 자기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5가지의 범주화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팀들이 예선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의 팀들이 그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팀들이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제 교육 영역의 혁신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혁신지원센터장이신 정영미 교수님께서 교육혁신 영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발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뭐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산학협력센터장이신 손수정 교수님께서 산학협력 교육 인프라 및 활동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산학협력혁신센터의 손수정입니다.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산학협력 교육 인프라 및 활동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혁신이라는 주제로 짧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대학교에서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산학협력 영역에서의 혁신 목표 및 전략 과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전략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법과 그 성과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로 취업 교육 부분에 있어서 우수 성과, 우수 사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대학교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3개의 그 혁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교육 영역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 혁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산학협력 영역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네트워크 혁신, 그리고 다음에 말씀 주실 공동체 인프라 영역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거버넌스 혁신, 이렇게 다양한 혁신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슈퍼노멀형 인재를 키우는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혁신 지원 사업의 사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의대학교에서는 여기에 플라이업 효과를 더해서 혁신과 협력을 통한 동남권 최고 사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학협력 영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영역에서는 크게 4가지 혁신 목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8가지 전략과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과제에는 13개 세부 프로그램이 펼쳐져 있고, 세부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27개 전략 과제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산학 좌측의 산학협력 교육과정, 그리고 신성장 산업은 산학협력단의 산학기획팀이 주관해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전략과제, 진로, 취업, 진로 지도에 관련한 6개 전략과제는 인재개발처가 주관해서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산학협력 마일리지,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되는 과제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산업, 신기술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메이커 공간이라는 부분을 지원하고, 이 공간 안에서 전문 교육들을 통해서 메이커 크루를 양성하고, 그리고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관련되는 강좌들, 여러 강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가지 전략과제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으로는 저희가 지역 특성, 현장 요구 들을 반영한 사회수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쭉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안으로는 동의대학교 저희 6대 역량,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학생 역량 중심의 진로 지도를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그 교원들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그 영역으로 구분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학생들에게는 좌측에 그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교원들에게는 진로 지도, 취업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진로 지도 교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지원들이 그 답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그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 상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시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런 지원과 성과들이 보다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밖으로는 졸업생들, 안으로는 그 재학생들이 선후배 연계해서 이런 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 정례화를 위한 그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산학협력 영역의 8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을 들어서 우수 사례, 성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 키워드가 보시는 바처럼 균형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혁신에서 기본 가치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양축은 학생과 교원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 영역이 되고요. 이러한 그 영역들이 균형이라는 틀 안에서 연계되고 또 지원이 되는 과정 안에서 아마도 그 혁신이라는 부분의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런 그 균형이라는 그 기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리고 있는 진로 취업 지원에 대한 체계도를 보여드립니다. 먼저 그 앞서의 큰 그 전략과제, 2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학생 참여 활동에 대한 비교과 지원, 그 우측에는 교원들에게 지원이 되는 교원 참여 활동에 대한 비교과 지원 해서 이러한 그 비교과적 지원들이 학생을 향한 지원, 교원을 향한 지원, 이러한 비교과적 지원들이 교과와 연계를 해서 진로 취업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2019년도 1차년도, 2020년도 2차년도 해서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1차년도, 2차년도의 가장 큰 그 변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변화와 혁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전년도에는 저희 모두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잘 진행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좌측에 보시면 학생들 에게 지원되었던 동아리 활동들 모습이고요. 우측은 교원들에게 지원되었던 교원 활동 모습들입니다. 2019년도 1차년도에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모습이라고 하면 보시는 바처럼 동아리 활동의 특성상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 활동하는 모습들이 아마도 당연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2000년도에는 온라인 발대식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과정들이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이 되어서 온라인상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교원들의 어떤 그 교육 역시도 1차년도에는 저희가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해서 2차례를 100여 분 교수님, 교원들을 모시고 저렇게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2000년도에는 이 모든 그 일련의 과정들을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그 온라인상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진행이 되었던 진로개발 동아리 활동입니다. 2019년도에 1기 60명이 출발을 해서 진행이 됐던 진로개발 동아리는 진로가 일단 미설정되었고 그리고 저학년이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들,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런 각종 활동들에 그 인재개발처 소속의 저를 비롯한 연구 전담 교원들이 같이 투입이 돼서 이런 운영들 학생 활동들 일체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맞춤형의 어떤 진로 상담들을 진행했다는 거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로드맵 성과물로 만들어내고 진로 개발 로드맵 성과 발표회라는 이름으로 그간의 활동들을 정리하는 그런 발표회를 마무리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단에 보시는 바처럼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확산 차원에서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도서관, 그리고 인재개발처 주변에 동아리 활동을 주로 하는 자벌드라고 하는 공간에서 동아리 활동 성과물들을 게시를 해서 교내 타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게끔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활동 사례집을 저희가 또 따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하반기 작업들은 이런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또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유도하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2019년도에 진로개발 동아리 활동이 2020년도에는 완전히 또 다른 형식과 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상반기 6월에 온라인 발대식이라는 거를 진행했습니다. 이 온라인 발대식에서는 동아리 학생들에게 또 다른 동아리 간의 어떤 정보 공유의 장을 열어주고 싶어서 진로개발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인재개발처에 여러 다른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과 취업 동아리 또는 해외 취업 동아리, 인재개발처 동아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동아리들이 다 연합을 해서 180여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함께 발대식을 하고 정보 공유를 시작하는 장이 마련되었었습니다. 구체적인 진로개발 동아리 교육과정은 일단은 비대면의 어떤 상황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어떤 교육 과정들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변경을 했었고 변환을 했었고, 그리고 비대면 상황임에도 저희가 어떤 더욱 밀착된 어떤 진로 설계, 진로 탐색 이런 것들이, 진로 지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멘토링 과정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서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멘토링 과정 중에 1기 선배 멘토링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1기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선배 멘토로 참여를 시켜서 그간에 활동했던 활동 과정들, 경험들을 2기 후배들한테 이렇게 공유하게끔 하고, 멘토링 과정 안에서 선배도 후배도 또 한 번 이렇게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행하게끔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개별 그룹별로 전문가 멘토링, 현직자 멘토링을 수회차에 걸쳐서 진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비대면 상황이었지만 더욱더 밀착된 어떤 멘토링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여러 전공의 학생들이 동일한 관심 직무, 하나의 관심 직무를 가지고 그걸 탐색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전공 융합 기반의 그룹 진로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또 진행하게 했던 것이 조금 특색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학과 전공을 기반한 학과 교수님들이 신경
신경 쓰셔서 만들어주신 교수 모형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샘플로 가지고 나온 거는 1차년도 진행됐던 평생교육, 2차년도 진행 내용이네. 평생교육에 그 청소년 상담학과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이고요. 그 학생들이 이과에 진입했을 때 전혀 학과에 대한 그 기반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학과의 그 분야들이 이런 것들이 진출 분야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비교과 내에서는 어떤 그 비교과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고, 교과 부분에서는 어디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진료 그 분야가 저렇게 가기 위해서는 관심을 어디에 두면 되는지를 쭉 이 로드맵을 따라서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로드맵, 그 전공 기반의 로드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저 스포츠학과 역시 이제 참여했던 그 학과에서 그려주신 교수 모형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진로 취업 지원 교육과정 공통 교과목이라고 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학년 이렇게 전탐과 생애설계, 전탐과 진로설계, 지도교수 세미나 등으로 해서 진로 교육과정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에 활용하실 수 있게 진로지도 로드맵 개발이라고 하는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1차년도에는 저학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용 가이드북과 학생용 워크시트를 개발했고, 2차년도, 전년도에는 그 3, 4학년 대상의 그 취업 그 지도에 활용하실 수 있는 또 교수용 가이드북과 워크시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교수님들 활용을 돕기 위해서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을 했고, 올해 역시도 그 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저희가 그리고 있는 진로 취업 지원 체계의 모습입니다. 언급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전략과제를 놓고 저희가 학생을 향한 그 전략과제, 또 교원을 향한 전략과제 양축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양한 활동들, 교원들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비교과적으로 지원이 되고, 교과 안에서는 공통 교과목과 만나서 교과, 비교과가 연계되는 그 중에 진로 취업 지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를 저희가 그리고 있습니다. 2차년도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저희 나름의 선제적 대응들을 했고, 또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선들을 해서 저희 나름의 우선 성과들을 도출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그 비대면 상황들이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순간들을 지나서 지금은 어쩌면은 이게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3차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비대면 상황 또는 비대면 대면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그 산학 협력 영역에서는 그런 교육과정들이 좀 더 안정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3차년도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연구산학협력센터장이신 손수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꺼번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협력대학문화혁신센터장이신 이민원 교수님께서 대학 지역사회 공존력 증진을 위한 공동체 인프라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사회협력대학문화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이민원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이 수행했던 대학 지역사회 공존력 증진을 위한 공동체 인프라 혁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대학교에서는 4가지 비전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힘, 연대의 힘, 바탕의 힘, 공존의 힘입니다. 인프라와 공동체 혁신 사업은 바탕의 힘과 공존의 힘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합니다. 인프라 혁신 전략은 동의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그 강점을 최대화시키고 약점을 최소화시켜서 혁신 목표로 미래형 교육 및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캠퍼스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대학 브랜드 평판 제고 및 글로컬화, 소통과 협력 기반 경영 전략 고도화 4가지를 혁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통 협력 기반 경영 고도화, 미래형 교육 및 생활 환경 조성, 건강한 캠퍼스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브랜드 평판 글로컬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결되는 건데, 공동체 혁신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마찬가지로 혁신 목표로 대학 구성원 공동체 포용 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공존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 공존 문화 형성은 동의대학교 구성원들 간의 사회자본을 확장해 가는 사업이고, 대학 지역사회 공존력 강화는 동의대학과 그다음에 지역사회, 부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식을 그리고 산업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통과 협력 기반 경영 전략 고도화는 추진 배경으로 대학의 문제를 구성원의 창조적인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서 의사결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학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구조개혁과 직제 개편으로 인한 행정지원의 혼란을 안정하고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콜라보 교육 공동체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업은 대학의 거버넌스 체계 강화입니다. 소통위원회 운영, DU 아이디어잼 운영 및 확산을 통해서 동의대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합리적 의사 반영 및 조의를 통한 참여형 대학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콜라보 공동체 기반 행정 지원 서비스 고도화로 행정 지원의 역량 맞춤형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서 전문화된 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왔고, 두 번째는 미래형 교육 및 생활 환경 조성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 배경으로 콜라보 학습형, 그다음에 합동 학습형, 지식 참 탐구형 등의 콜라보 교육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시설 확충 및 강의실 선진화, 실험 실습 기자재 첨단화를 통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추진 배경과, 두 번째로 도서관 환경 개선, 학생 복지 시설 첨단화, 보건 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 생활 복지 환경 개선, 교육 학습 행정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음영 지역 최소화를 위한 무선 통신 환경 첨단화를 추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콜라보 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콜라보 교육 환경 구축에서는 복합 학습 문화 공간의 활용률을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육시설 환경 개선, 노후화된 교육시설 책걸상 교체, 실험 실습 기자재 첨단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권이 최대화로 누려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물리적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콜라보 교육의 효과 극대화와 교육 환경 개선으로 교수 학습력 향상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업 두 번째는 학생 생활 복지 환경 개선인데요. 도서관 열람 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 시설 첨단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주요 문화 휴식 공간, 도서관이 학생들이 쉼을 가지면서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 생활 만족도 향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첨단 스마트 캠퍼스 구현입니다. 동의대학교는 많은 건물과 이 지대가 넓은데요. 그 어느 지역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학생과 교수가 있든지 와이파이를 통해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음영 지역 최소화를 통해서 스마트
캠퍼스 구축이 가능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통해서 캠퍼스 인면 지역 최소화를 통해서 온오프라인 교인 환경의 원활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프라 사업으로는 건강한 캠퍼스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추진 배경은 구성원의 안전 보장 및 심신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시행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한 캠퍼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교내 구성원 안전교육 실행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위험 상황에서 예방하고 비상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두 번째는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한 학생 상담 지원입니다. 동의대학교에서 개발한 DU-GR-IT는 학생들의 성격과 성향을 평가할 수 있어서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진단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특성을 분석하고 그 특성별로 이 전공에 대한 적합성,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성들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년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신입생의 자기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고, 집중 케어 프로그램 지원, 학업이랄지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 케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 케어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대학 생활 적응 조력을 위한 또래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동의대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슈퍼너블 대학생들에게 이 DEU 그릿 4개의 영역별 전문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고, 대학생활 적응 위험군의 대학생활 적응 능력 향상을 유도화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동의대학교에 입학해서 자신이 배우고 있는 전공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학 브랜드 평판 글로컬화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유학생 교육 인프라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를 위해서 외국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실시, 국제교류 프로그램 시행, 그래서 스포츠 문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고, 특히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에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 대학 외국 학생들의 한국 내 취업은 물론 한국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모국으로 돌아가서 그 전문성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대학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 강화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 유학생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내외 공존력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대학 내외 공존력 성장 프로그램은 동의대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걸 확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과 동시에 우리 동의대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구성원의 어떤 낮은 공동체 의식, 신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체 이해력, 포용적 캠퍼스 문화 강화 및 대학 내 공존 문화를 형성하는 겁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존 노력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이러한 공존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업은 동의 공존 문화 형성입니다. 동치미라는 것은 여가랄지 자원봉사, 학습활동에 동일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 교수, 교직원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취미를 매개체로 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존을 배우는 사업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취미를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자원봉사와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의 구성원 학교문화 조사입니다. 동의 구성원 학교문화 조사는 동의대학교 구성원이 느끼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신뢰, 포용, 참여, 지지를 진단해서 실제로 이 동의대학교가 이 공존력 사업을 통해서 서로 서로 공존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동의 서포트 프로그램은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예를 들어서 동의대학교 학교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에서 학교 캠퍼스까지 일정한 거리가 있는데, 이럴 때 학교를 등교하거나 학교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 그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피버스를 투입함으로써 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불편함을 해결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상호 협력 능력이 강화되고 캠퍼스 문화 형성으로 해서 구성원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의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존문화,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배움의 어떤 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 지역사회 공존력 강화입니다. 대학 지역사회 공존력 강화는 대학의 공공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고 활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 대학을 주변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지역사회 공존력 강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공존 플랫폼 포털 구축입니다. 동의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포털 구축, 인터페이스 역할을 함으로써 더 쉽게 우리 학교의 동의대학교의 지역사회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공존 포럼입니다. 지역사회 공존 포럼은 지역사회에 있는 공존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집단지상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과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논의한 자리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대학 정보 이해력 강화는 대학이 위치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은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대학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학 정보 이해력,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모전 사업을 통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식, 체육, 음악, 미술, 건강, 학습, 재능. 동의대학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시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상호회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동의대학교 구성원,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동아리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동아리가 서로 만나서 그 취미를 가지고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세대 간 협력, 세대 간 공존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의 나눔업 사업은 우리가 했던 사업들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성과 경진대회, 그 다음에 동의 오픈 캠퍼스. 동의 오픈 캠퍼스는 동의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게 학교를 개방하는 겁니다. 특히 동의대학교는 정보통신 그 인프라가 잘 구축돼서 3D 프린터를 할지 3D 컴퓨터를 할지 이러한 전문화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 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의대학교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동의대학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동의대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과 지역사회 상호협력으로 대학의 공공성 확보, 대학의 기능 확보,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수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거버넌스 체계 강화에서 소통위원회 운영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우리 교수, 직원, 학생의 대표들이 서로 만나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상호 의논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통해서 교육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 열람 환경 개선인데요.
어떻게 대학의 상징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대학교 도서관에 왔을 때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의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영지역 최소화를 위한 통한 스마트 캠퍼스 구층인데 동의대학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건물 어느 층에 있든지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에 있어서 운영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동락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사회, 예를 들어서 동의대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계금3동 지역주민과 지역대학 구성원, 관내 소방서, 복지관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연, 건강관리,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대학 학생들의 전공을 살린 재능과 교수, 교직원이 함께 참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동시에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의동락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동아리 지도교수와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이 음악, 체육, 건강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동의동락 프로젝트 그 사진인데 이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이 동아리 내에서만의 어떤 활동은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그 동아리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걸 실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치미 학생 및 교직원 공동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 교직원이 만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과 교직원의 어떤 공동체를 높이는 사업에서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있는 약자, 그래서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동일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 그 다음에 교수, 교직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서로 만나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역사회 공존 포럼인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동의대와 동의대학교 부산에 있는 학교에 있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동의대를 포함하여 이 부산 지역이 앞으로 경쟁력과 어떤 상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실현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서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지역사회협력 대학문학센터에서 지난 1년간 했던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역사회협력 대학문화혁신센터장이신 이민홍 교수님께서 지역사회 혁신 분야의 사례들 그리고 상세한 설명들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센터장님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생 참여 사례를 하나 발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신문방송학과 김수인 학생으로서 이 학생은 디자인 띵킹의 공모전 발표 사례를 포함해서 다양한 혁신사업 관련된 학생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직접 체험해본 후기를 발표하게 된 김수인입니다. 먼저 저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대학 혁신 사업을 참여하고 나서 난 후기를 발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학생들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어떻게 알고 신청하고 참여를 할까요?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것은 동의 알림입니다. 2020년에 앱도 바뀌면서 보기에도 한층 편리해졌는데요. 안내 링크에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공지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의대학교 알림이뿐만 아니라 답 시스템 접속 후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한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학과내 온라인 홍보 팜플렛이 많이 올라와서 그 경로를 통해서 참여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추천을 해서 서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참여를 하면서 느낀 점을 3가지로 간추려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학교 프로그램이지만 교내에 제한 두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증강시켰고요. 부산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온라인 설문지도 돌려보고 인터뷰도 직접 진행해보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에도 굴하지 않는 온라인 강의 진행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많이 힘든 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코로나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여 이해력을 상승시켰고요. 교내 공모전은 아무래도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다 보니 처음에는 몰랐지만 교내 시스템 도어를 활용한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학생들 중에는 아직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학생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인 진로를 계획할지, 그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잘 보완해 주었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고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활동들을 진행해 주었고요. 그리고 학과에서 배웠던 것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응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새로웠던 것은 다른 학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에 나온 학생들이 모두 같은 학과로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른 학과 학생들을 만나 협업하고 팀을 이루어 활동을 했는데요. 다양한 학과들이 모여 이룬 성과물들을 살짝 보실까요? 다른 학과 학생들을 만난 결과 콜라보 성과물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과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양한 학과를 만나 콜라보를 진행하고 학과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 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에 적용시켰고 서로 약점이 있다면 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보완하여서 서로에게 보완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콜라보 결과물을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참여하고 나서 답 시스템에서는 수치를 산정하여 저의 역량 지수를 보여주는데요. 성취감은 물론이고 교내 프로그램 참여에도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융합, 자기경영, 도전 성취, 소통 등 다양한 수치를 통해서 저의 역량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수치들을 통해서 저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추겨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 목록에 들어가면 그릿 지수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릿 지수는 총 4가지로 나누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업 적응, 사회 적응, 정서 적응, 진로 적응 총 4가지로 나누어 평균 점수와 저의 점수를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평균보다 어떠한지 수치적으로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저의 그릿 지수를 직접 들고 와봤는데요. 갈색 점선은 평균 점수이고요. 파란 실선은 저의 점수입니다. 이런 4가지로 나누어서 그래프로 보면서 저의 약점을 알 수 있었고 그 약점을 토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의대학교 웹진을 소개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라이브 방송에 재학생들도 들어와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동의대학교 웹진에서는 프로그램별 꿀팁도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표의 신문방송학과 김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셨던 센터장님들께서 같이 자리를 하셨고 보시는 바와 같이 칸막이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역수칙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이 발표하실 때 영역별로 하나씩 좀 올려주신 게 있어서 그거를 우선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영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나 성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어려우면서도 거의 모든 걸 포괄하는 듯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 영역에 정영민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이런 수행 기반의 또는 팀 기반의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하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근데 의외로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교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프로젝트 기반 교육에서 이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가 뭐 협력이나 또는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문제 해결에서의 그런 어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실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많은 부분들은 물론 이제 혁신 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실시간 화상회의 툴을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수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시간 화상회의 툴들에 보면 소그룹 토론 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수자들이 아마 좀 잘 활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는 좀 기이한 현상들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정도의 이렇게 결과나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 이제 계획했었던 것들이 뭐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실무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그때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4명 또는 8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모여서 이제 같이 함께 작업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원래는 대면에서 뭐 회의비도 사용해도 그런 활동비들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일부분은 조금 적게 사용이 돼서 뭐 사업비 측면에서는 의도치 않은 절감의 효과들이 있었고요. 근데 반면에 그 결과나 성과는 결코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좀 자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대학에서는 어쨌든 학생 교육 그리고 대학 혁신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런 점들을 정영미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교육 영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 인프라 공동체 영역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의공정 문화 형성 사업으로 동치미 학생 및 교직원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동의 서포트 유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는데 실제로 동의 구성원 학교 문화 조사라는 데서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민영 교수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프라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실은 대학교에 있으면 학생들끼리 그다음에 뭐 교수는 교수끼리 뭐 교직원은 교직원끼리 서로 활동을 주로 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주체를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미랄지 아니면 재능을 가지고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감, 그다음에 포용력, 그다음에 참여력, 그다음에 지지를 높이는 거였는데요. 사실 저도 크게 정말 이런 게 발생할까 좀 우려했었는데요. 2019년에도 조사를 했고 2020년에도 12월에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 비교해서 이 긍정적 답변이 5%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50%, 60% 정도가 긍정적이라고 표현했다면 지금 2020년 12월 조사했을 때는 60% 이상이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특히 신뢰 같은 경우에는 신뢰, 그 다음에 포용, 참여, 지지에서 가장 긍정적 변화가 높게 나타난 그 집단군이 학생들이었으니까 학생들이 과거에는 학교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참여가 쉽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수나 교직원과 서로 만나는 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서로 이런 취미랄지 배드민턴, 그 다음에 우리 저희가 학교에 잘하고 있는 미식축구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그 음악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감, 그 다음에 포용, 다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너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좀 보여달라 하는 여러 군데에서의 요청이 늘 있습니다. 사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매출이라든지 같은 것들로 정량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의 비즈니스 특성상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문화 지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량화하고 그것도 계속 개선해 나감을 해가지고 대내외적으로 학교의 활동들이 정말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 하는 점들을 강조를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혁신 사업에서도 그런 점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산학협력 영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2019년, 2020년도는 말씀해 주신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들이 있었고 2021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연구산학협력 영역에서 또 어떤 다른 개선이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3천년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학협력 영역 핵심 키워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19년도 1차년도에는 저희가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도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2020년도에는 이러한 균형이라는 범위 안에서 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이 엎어지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그래도 나름의 선제적 대응, 또 발빠른 대응들을 하면서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성과들이 이끌어졌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주는 어떤 불편함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개선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의 좀 더 적극적인 질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3차년도 사업에서는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3차년도가 아무래도 혁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또 잘 해서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로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하나씩 사전에 발표하실 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몇 개를 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질문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좀 했는데 좋은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순서대로 저희가 좀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특정 영역이 영역별로 하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영역별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영역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실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겠지만 혁신 지원 사업들이 3개년을 기본으로 해서 애초에 계획을 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차년도에는 이제 연구 개발하고 모델 개발했다면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 2차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3차년도에는 이제 확대하는 또는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콜라보 프로젝트 교육 과정의 부분은 이제 2000년도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각 실제 이제 콜라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서 실제 그 모니터링 단을 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 산학 영역에서는 저희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비대면의 어떤 프로그램들로 많이 전환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리고 저희 그 영역 안에서 프로그램 특성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캠프형 프로그램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온라인 방식으로 내지는 대면, 비대면을 병행하는 그 방식으로 진행을 좀 많이 하면서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학생들의 어떤 그 요구나 만족도 같은 것들을 만족도 같은 부분에서도 서로 좀 수용이 더 필요한 부분들, 요구되는 부분들이 또 있었고 해서 차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보완해서 지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그 대학 지역사회협력대학문화센터에서는요, 올해 체험전을 해봤어요. 사실 지역사회에 이제 혼자 계신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기랄지, 요리하기, 그리고 간단한 체조, 이런 동영상을 학생들이 촬영한 다음에 그걸 보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좀 촬영을 마쳤고, 이제 올해는 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산하는 작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역별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3차년도 사업에는 잘 반영해서 전체 3개년 혁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인문사회 학생들과 이공계 계열 학생들의 콜라보가 어렵지 않았는지, 아무래도 콜라보 프로젝트를 저희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 전공들의 학생들이 같이 하는 게 어렵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떤 분이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에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때마침 잘 등장해 주셨네요. 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문사회 학생들과 이공계열 학생들의 콜라보가 어렵지는 않냐고 하셨는데, 저는 신문방송학과에서 쌓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공과 계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히려 저희가 인문사회 학생들도 배울 점이 또 있어서 콜라보적인 성과물에도 저희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부연을 좀 하면, 저도 콜라보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전공 학생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학생들의 의견은 물론 저 들으라고 좋게 말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장점을 잘 녹여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느낌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콜라보 프로젝트로서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도 좀 해봤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사업 자체뿐만 아니라 사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단에 대해 인지시키고 프로그램 참여를 높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 방안에 대해서 있는지 하는 질문인데, 이건 아무래도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혁신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사례들도 보셨지만 사업단에서 하는 활동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김수인 학생이 마지막에 웹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웹진도 그냥 단에서 만든다기보다는 서포터즈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것을 웹진이라든지 하는 걸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는 거 보면 좀 더 인지도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해서 3차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어떤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좀 고민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게 좋은지 계속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래도 뭐 좀 좋은 질문도 있고 답변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질의응답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동의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 확산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작년 2차년도의 대학혁신사업의 성과를 잘 참고해서 올해 3차년도에는 더욱 잘 진행해서 슈퍼노멀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혁신, 동의대학교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